선생님, 이제 연말인데 송년회 가시나요? 파워 아이로서 송년회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모임 알레르기가 있을 정도로 모임을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친한 친구들 모임은 괜찮죠. 왜냐면 그들에게 뭐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모임에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고, 저의 작은 실수 하나가 그들에게는 맛있는 안주거리가 되기 때문에 늘 불편하죠. 경계를 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가요. 예. 부르는 대로 가는 편입니다. 제가 사회적인 출세와 영달을 바라거나 아니면 인맥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모두를 저는 정말 가기 싫은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이 모임을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하지만 안 가면 안 되는. 하지만 정말 가기 싫은. 아, 여기 가면 너무 힘든데. 내가 또 가면 또 막내야. 온갖 잡일을 해야 돼요. 그런 힘든 곳에 가면 선물처럼 중요한 사람을 만난 적이 많았거든요. 저에게 첫 책을 쓸 수 있는 영광과 용기를 주신 분도 가기 싫은 모임에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한테.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 집에 놀러 가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시작된 인연이 벌써 15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많은 이야기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들 때문에 제가 첫 글을 쓰게 됐고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NKTV 아시죠? 거기 보시면 김미경 대표님이 있는데 저랑 되게 괜찮은 관계로 오랜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대표님과 어떻게 인연이 이어졌나요? 참 불편한 모임에서 정말 우연으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연이 이어졌거든요. 돌이켜보면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이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알던 친구들이니까 좋은 모임은. 그런데 불편한 모임일수록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싹트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불편한 곳을 용기를 내서 간 것에 대한 운명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록 내가 그런 곳에 가서 정말 누가 봐도 불편하고 어색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수모와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그런 게 다 헛되거나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같이 특히 내향적인 분들은 모임을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자신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모임은 뷔페 같은 거다. 뷔페에 가면 내가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어봐야지 나에게 잘 맞는 음식,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지 않느냐. 모임도 그런 거라는 거죠. 낯선 사람들이 많고 내가 뭔가 불편해하다라는 건 뭐죠? 나랑 잘 맞지 않고 뭔가 접촉점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접촉점이 많아서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런 뷔페 같은 모임 속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라는 거죠. 맛집이라는 거예요, 맛집.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태생적으로 그게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한 자세를 하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관찰의 눈으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구나를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시선 속에서 나의 긴장도 풀리고 어색함도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내가 회사의 일원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일 때 그 모임에 동원된다라는 표현이죠. 동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그래 그런 불편한 모임 내가 끌려가는 그 모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인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임들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임인데 내가 안 가서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임에서 중요한 건 그 모임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의 유무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싫은 모임에 억지로 용기를 내서 갔을 때는 그 용기를 낸 나의 마음, 힘을 낸 거잖아요. 그런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싫어서 안 나갔을 때는, 내가 또 나를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이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좀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만 그래도 마음에 계속 걸릴 수 있잖아요. 나만 따돌림을 당하는 거 아닌가?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큰 모임 대신 내가 좀 교감할 수 있고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들과의 작은 모임을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런 큰 모임에서는 내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잘 교감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는 이어갈 수 있고 내 스타일에 맞는 나만의 모임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면 그럼 가기 싫은 모임에는 가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중요한 인연이 안 생기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기 싫은 모임을 안 가다가도 어느 순간 뜬금없는 곳에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내가 밀어낸 그 사이에 뭔가 내 힘이 충전되고 모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또 낯선 모임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또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친한 사람들끼리 있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어서 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거기에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남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챙겨서 나에게 맞는 방법,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갔다 오고 나면 되게 기가 빨려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나를 약간 충전해 줄 수 있는 어떤 나만의 테라피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정원, 뭐 카페를 간다든지 그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갖는 거죠. 사람들마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나를 돌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명상을 한다던가 제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서 카페에 혼자 가서 몇 시간이고 앉아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PD님이 저랑 영상을 찍고 나면 그 다음날 몇 시간씩 카페에 가서 앉아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은 언젠가는 큰 선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임 매니아들은 너무 즐거운 이 연말이 모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내년을 좀 더 잘 맞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겠죠. 선생님,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 그동안의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데이터가 좀 쌓이셨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는 음주 가무의 민족이잖아요. 모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내향적이신 분들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그런 리듬이 있어요. 또 그렇게 좀 좋아하죠. 예,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다들 자신만의 모임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 찻집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소수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마음 찻집도 언젠가는 마음 찻집 송년회를 한번 해야겠죠. 생각만 해도 가렵네요. 하지만 예, 즐거움도 함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알죠?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마지막은 이런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 모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